자녀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따로 살고 빚도 많고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데 부모한테 생활비를 보내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류상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신청이 막힌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자녀가 실제로 부양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약 8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07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생계급여에는 다른 급여에 없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생계급여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 신청자의 일촌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 기준이 나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월로 따지면 약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이 기준을 넘기면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3명인데 2명은 형편이 어렵고 1명만 소득이 1억 3천을 넘어도 그 1명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는 필수 지출 비용 같은 걸 빼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그대로 합산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나 금융재산,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주택 같은 일반 재산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빚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을 얼마나 끼고 있든 소득과 재산 기준에서는 그 빚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양 거부 또는 기피 사유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아서 부모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시군구청장이 이를 확인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도 인정됩니다. 과거 이혼이나 폭력, 학대, 유기, 가출, 약물 중독 같은 사유로 가족관계가 깨져서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부양의무자의 가구에 자연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수급 신청자의 채무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이 되거나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건 소명입니다. 부양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지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수급 신청자의 소명서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 보고서, 공적 자료를 근거로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 가정폭력이나 학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의 상담과 실태 확인만으로도 부양의무자 조사를 연각할 수 있습니다. 62세 김정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정수 씨는 혼자 살고 있고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82만 원 이하이니 본인 기준으로는 충분히 대장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기준인 1억 3천을 초과하죠. 그러나 아들은 결혼 후 자녀가 셋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쪼들려 있어서 실제로 김정수 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가 이 상황을 소명하고 담당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악의적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수급자로 보장하되 보장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에 응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건 부양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을 안 하면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급 신청자 입장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상황과 무관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연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12억 원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해서 따로 살면서 실제로 부양을 못하고 있다면 소명을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부양 거부나 기피, 경제적 어려움 모두 사유가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129 복지상담 전화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의 노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복지 정보 가져올 테니 구독해두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